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윤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약 3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3,263포인트, 바로 직전의 고점 영역들을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1,100 정정했습니다. 1,011포인트 구간까지 상승 마무리가 되면서 가장 최근에 52주 신고가 영역이었던 1,030포인트 영역들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지금 전일자 그리고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단기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정도는 돼야지 한 2번 정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은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더욱더 증시가 그런 환희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의 낙폭을 좀 극복하는 형태로 종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었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차익 실현이 떨어졌으며 각 종목들 어디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고 지금 어느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관심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관련주들이 어제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X파일이 2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풍문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관련주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어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그 대체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그런 관련주들이 시세를 만들었고, 오늘도 그 중에서 이제 한세 MK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내가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의 대장주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포부를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좀 강하게 좀 천명한 모습입니다. 자, 어제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으로 시가 차트 보겠습니다. 이 상승 갭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아주 강하게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자, 오늘 시초의 갭 7,500원 그리고 7,3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이 종목은 앞으로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정치 테마주로서의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위로의 목표가는 제가 큰 그림에서 놓고 보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 7,800원, 7,900원 구간을 과거에 돌파했을 때의 추가 시세가 과거 2만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가 나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은 앞으로 1차 목표가 9,000원에서 만원 구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원 구간을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 12,000원 플러스 알파 구간 영역대까지 추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정치 테마주는 유효기간이 제가 11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까지 정치 테마주로서의 충분한 상승 시세에 노려보시면서 기 보유 중인 물량은 자율 매도, 분할 매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 주시고요. 자, 오늘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7,300원, 7,5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주요한 지지선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계속해서 올려서 잡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분봉상으로도 오늘 이 7,300원과 7,500원 이 시가 영역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대 지지받고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상한가 도달했고, 오늘 장 막판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가 풀리긴 했으나, 자, 장중에 이 7,800원, 7,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7,800원, 7,900원, 그리고 마지노선 7,300원, 7,5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위로의 목표가 1차 9,000원에서 만원, 2차 12,000원 플러스 알파 구간까지의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우리가 5년 전, 4년 전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엑스파일이 있다. 그런데 그런 엑스파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대권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는 건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에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엄청난 폭락을 가져갔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자,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정말 제가 차기 대권 도전하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발언 하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최종 경선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누구로 뽑느냐,
네, 확인하기 전까지 100% 윤석열 관련주 폭등할 것이다에 베팅하지 마시고 정무적인 판단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세 MK 종목은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엑스파일 등으로 인해서 우리 관련된 지지율이 네, 보수 진영에서 우리 뭐 대체제인 최재형 감사원장님 에게 좀 넘어가게 됐을 때 관련주들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주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좀 풀이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옵티시스, 코시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종목이 오늘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옵티시스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은 이제 유선 통신 장비 제조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영상 신호용 광링크 케이블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본 기업이 지금 이낙연 민주당의 당대표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우리 제페토를 통해서 차기 대권 출마 선언식을 사실상 발표했다. 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뭐 지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께서는 자, 네이버의 이제 제페토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또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네, 오늘 옵티시스 종목이 네, 이낙연 관련된 네, 후보의 네, 당대표의 우리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서 부각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과거에 이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네, 시세를 동반했던 이 2만원 구간을 오늘 자, 거래대금 다시 동반하면서 이 고점 영역대를 뚫어냈습니다. 자, 앞으로 옵티시스 종목은 자,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오늘 쓴 것이고요. 이 새로운 역사의 끝은 2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남겨드리도록 하면서 자, 2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어느 구간까지 우리 분할매도 진행하면 좋을 것인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였으나 이 기업은 지금 신고가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목표가는 따로 설정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만 대응해 나가시는 걸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장중에 자, 상승 VI가 걸렸던 우리 23,300원, 21,300원, 자, 22,000원 구간들이 이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자, 분봉상으로는 22,000원, 21,000원 그리고 일봉상 마지노선 2만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누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종목의 재무제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 매출액이 200억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네,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대동소이합니다. 자, 영업이익도 지난 2020년도 1분기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의 주가는 자, 과거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가상 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네, 그런 AR, VR 네, 사업을 네, 이게 VR이 가상현실 그리고 AR이 증강현실인데 자,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자, 과거의 실적이 네, 우리가 지난해 우리 1분기 2020년도 1분기 실적과 지금의 실적과 큰 차이가 없는데 주가는 네, 과거 4,000원에서 지금 24,000원까지 벌써 6배가 폭등했다.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6배, 즉 500% 폭등한 것은 이 기업은 네, 실적에 기반해서 우상향을 기록한 게 아니라 네,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이낙연 관련된 네,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분출된 것이고 우리가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정치 테마주로서의 네, 대응 전략은 단기 폭등 시 우리는 그 고점 영역대에서 매도를 진행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받은 눌림목 구간에서 분봉상, 일봉상 반등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재진 있게 노려보는 형태로 앞으로의 거래 좀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이렇게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하기 좋은 지점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눌림목 영역대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앞으로 이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포착이 된다면 우리는 이 구간 우리 2만원 부근을 다시 한번 재진 있게 노려볼 수 있는 그 구간으로 네, 관심 가지고 이 구간 지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코세스 종목이 오늘 신고가 네, 돌파 시도했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먼저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세스 종목이 네, 우리가 2020년도까지 자, 우리 매출액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600억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터졌습니다. 자, 우리가 20년도 1분기 매출액이 44억에서 거의 116억으로 지금 150% 폭등했고요. 적자에서 플러스 26억 원으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개선을 올해 1분기 보여줬다. 자, 그런데
이 실적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과거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은 주가가 폭락하고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입니다. 일봉상 이 추세 하단 영역대가 우리가 이 종목이 저가에 공략하기 좋은 구간들이었는데요. 이 종목들 주가 1,000원 그리고 코로나 폭락장에서 3,200원까지 3,000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11,000원까지 벌써 3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 확대에 따른 그 기대감을 가지고 코스닥 종목이 실제로 실적 증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스닥 종목이 이 우상향 추세가 앞으로도 큰 그림에서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종목의 주요한 지지선, 과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9,6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노선 9,600원이고요. 만약에 이번 주 다시 한번 이 11,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이 종목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포부를 주식시장에 천명한 것이고, 앞으로의 주요한 지지 구간, 분봉상으로 오늘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시세가 분출된 만원 구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9,600원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심심한 이야기만 좀 남겨드리고 선익 시스템 정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기존의 음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10년 전, 15년 전 CD를 통해서 혹은 MP3를 통해서 그 음악이라는 것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 혹은 웹상을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파일을 다운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CD 구매, 우리가 앨범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멜론 등의 그런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받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지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고,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멜론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음악을 뛰어넘어서, 노래를 뛰어넘어서 동영상이 지금의 OTT, 유튜브 시장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TV를 보는 것에서 우리가 영상이 거의 한정적이었다고 한다면 5년 전, 10년 전 그 TV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지금은 MBC, KBS, SBS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도 다 유튜브로 쪼개서 경쟁사였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함으로써 그들도 부가가치를 얻게 되고, 콘텐츠 제작사들도 우리가 SBS나 다른 방송국들에 납품해서 드라마를 제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영화나 다시 개봉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 재판매를 하고 다시 한번 넷플릭스에 독자적인 투자를 받아서 넷플릭스에 판매하게 됨으로써 넷플릭스 이용자들에게 많이 시청하는 클릭수가 그들의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떤 그 플랫폼을 가져가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게임 시장, 앞으로 5G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가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콘솔 게임, 엑스박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에 관련된 게임들, 이런 게임들을 기존의 게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텐데, 이 게임 산업의 영역이 기존의 동영상을 보고 끝나지만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과금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우리가 그 게임 플랫폼 안에서의 이 게임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게임을 제작한 제작사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글로벌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게임의 플랫폼, 게임의 넷플릭스, 게임의 유튜브,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전쟁이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 누가 또 장악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점점점 전쟁이 치러지게 되고 그 이 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테마주로서의 시세는 더욱더 좀 강하게 좀 분출될 여지가 있다라는 좀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코스닥 종목 다음으로 오늘 선익 시스템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익 시스템 종목이 직전에 고점 영역대를 돌파했습니다. 과거에 돌파하지 못했던 이 26,500원 가격대를 오늘 장중에 돌파를
했었는데요. 자, 아쉽지만 종가상으로 이 26,500원 구간 부근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냐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자, 25,000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을 좀 열어둘 것인가에 대한 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밑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 저는 24,000원에서 자, 25,000원 구간 일봉상 주요한 지지 구간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고, 자, 앞으로 본 종목이 자, 2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은 자, 이 구간에서 우리 단기 시세 누르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선익 시스템 종목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은 좀 그래도 분할 매도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릴 텐데, 자,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적자 전환했습니다. 즉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 종목은 최소한 주가 25,000원 그리고 최소한 주가 17,500원 영역대까지 주가 조정 받았을 때 단타, 그리고 과거의 상승분을 자, 반납하는 7,500원, 자 9,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충분히 빠졌을 때 저가 매수 기회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코비박 백신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오늘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넥스턴 바이오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에 기업 개요 들어가서 우리가 주주의 이제 명부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 기업은 유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자, 백신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 본 기업이 코비박 백신을 관련된 산업에 우리가 30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즉 이 회사가 원래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백신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넥스턴 바이오의 전일자 시가총액 1,000억 원,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약 1,3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의 우리 지분 관계가 60%가 잠겨있기 때문에 유통지수가 1,300억 중에서 600억 정도도 되지 않는다, 500억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 정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우리가 저점에 물량 잘 확보해 놓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백신과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자, 먼저 2020년도 적자 기록했습니다. 2020년도 적자 기록했는데 주가는 적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짜리가 지금 11,000원까지 벌써 3.5배 가까이 지금 폭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본 종목은 자, 이 직전의 고점 영역대 자, 11,000원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삼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으로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시세가 분출된 오늘 이 캔들의 눌림목 영역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9,9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코비박 백신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을 저는 좀 표시를 해드리면, 자, 이 종목이 과거 이트론의 주가 사례를 좀 참고하면 이트론이 저점 대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약 6배 가까이 주가가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약 200원 대비 1,200원까지 우리 델시세 노려봤던 이트론 종목, 자, 과거에 200원짜리였던 주식이 단기간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된 이슈로 자, 200원짜리가 1,300원까지 6.5배 정도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코비박 백신 관련주로 넥스턴 바이오 종목도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기서 6배를 진행한 15,000원 수준까지 추가 시세를 가져갈 가능성 좀 염두하시면서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9,900원 그리고 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자, 9,900원 그리고 11,000원 구간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우리가 고점 영역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기 직전까지의 시세를 충분히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 매수 잔량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 윗꼬리가 어디서 달리는가, 그리고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지는가, 추세가 꺾이면 절반 매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11,000원과 9,90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은 절반 전량 행복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우리 눌림목 영역대에서 재진입기에 저가 매수기에 추세 하단에서의 진입기에 노려보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상보 종목 마지막으로 보고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보 종목이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50% 가까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네, 지금 영업이익적인 측면들, 자, 350%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기존의 영업이익이 3억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4억 원으로 3.5배, 4.5배 늘어났다고 해도 이게 좀 미비하지 않나, 실적 증가분이 폭발적인 매출 상승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제 상보 종목은 우리가 직전에 고점 영역대를 돌파한 2,300원 영역대 그리고 2,350원 가격대를 이 종목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노려보시고 그 위로의 목표가는 직전에 고점 영역대였던 2,800원, 2차 3,200원, 3,400원 영역대까지 추가적인 분할 매도 진행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본 종목이 과거 대시세가 만들어지고 차익 시장 떨어졌을 때의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쌍고점 영역대 우리가 추격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차익 실현 진행해서 다시 한번 주가 빠져서 폭락한 저점 영역대 1,000원 부근까지 빠지면 중장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 진입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라 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BDI 종목입니다. 자, 오늘 BDI 종목에 우리가 좀 큰 이슈가 발발하면서 과거에 이 대시세를 만들었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우리가 또다시 100% 넘는 시세를 노려봤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영역대까지 오늘 주가가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저점 영역대가 3,800원 구간이었는데요. 오늘 장중 3,670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과거 우리 추세 하단 과거 대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를 우리 그 부근까지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2020년도에 굉장히 큰 폭의 적자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본 기업의 자본 총계가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이 93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BDI 종목의 시가총액 지금 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900억 정도고 부채가 1,800억 정도고 이거를 부채를 빼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가 93억 정도밖에 1분기에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자본은 2분기에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오늘 주가가 빠진 부분은 시급합니다. 자, 이 부분 좀 확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8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상대방의 부도 사실 여부, 계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명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나오고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이 부분 원래는 이제 효성 에너지와 함께 우리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 효성 에너지와의 계약을 못하게 됨으로써 그 정정된 계약 상대방이 우리 K팜 에너지로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계약 수주일자를 6월 8일에서 6월 21일로 이제 정정하면서 기존의 2,429억 원에 대한 아산 연료전지 발전 사업 우리 도급공사 계약 우리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에 해당하는 우리 전기 판매 친환경 관련된 이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우리 기존의 효성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이 기업과 K팜 에너지와 진행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주구절절한 설명이고요.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문제없이 계약 이행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종목은 우리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내일 단기 저점 찍고 분봉상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장중 단타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난해부터 많은 분들 또 달려오시고 수익도 내시고 주식 시장이라는 좀 망망대해에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항해를 또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더욱더 다양한 모습들, 더욱더 변화되는 모습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우경제를 통해서 인사드리는 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을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수할 때까지, 우주 끝까지, 우수할 때까지 새로운 모습 준비해서 인사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